대헌장, 영국이 합리적 사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 영국의 군주들이 만인에게 관용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국의 뿌리 깊은 역사적 전통 때문이다. 사실 이런 전통은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에도 300년가량 내려왔던 산물이었다. 11세기 중엽 윌리엄 1세가 영국 왕실을 건국한 이후 유럽 대륙의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봉건제도로 운영해 나갔다. 유럽의 봉건제도는 장원이 기본 단위이고 영주는 장원에 대한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원은 사실상 하나의 독립된 왕국과도 같았지. 중세 영국의 장원의 모습이다. 때문에 봉건제도를 따르고 있던 영국 역시 권력은 대단히 분권적이었고 국왕의 힘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3세기 초 존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질서가 점차 깨지기 시작한다. 존 왕에게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런데 무능력해서 땅을 다 빼앗김. 그래서 존 왕의 별명을 모든 땅을 잃어버린 군주로 부를 정도였지. 꽤나 치욕적인 별명인데 당연히 존 왕은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전쟁을 계속해서 땅을 되찾고 싶어 했지.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팍팍 올려서 군자금을 마련하고 그걸로 전쟁을 하려고 했지. 때문에 전쟁을 위한 돈이 필요했던 존 왕은 상속세를 100배 넘게 인상했고 면제세도 15배나 올렸지. 하지만 존 왕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냈다. 존 왕, 안 와, 돈이 필요하다고. 결국 제후와 귀족들은 폭발하고 말았다. 안 와, 언제부터 영국이 국왕이 지 맘대로 독재하는 나라가 됐지? 맞아, 우리가 섬나라여서 독특하기는 하다지만 이건 정도가 지나치잖아. 결국 화가 난 귀족들은 국왕에 반항하여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존 왕은 패배하고 만다. 그리하여 1215년 6월 15일 막다른 길에 직면한 존 왕은 귀족들과 어쩔 수 없이 협약을 맺고 말았다. 대헌장에 서명하고 있는 존 왕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헌장이었다. 내용은 대충 이렇다. 1. 국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며 타인의 권리를 빼앗지 않는다. 2. 법정 판결 없이는 타인을 체포하거나 재산을 착취할 수 없다. 즉, 국왕 마음대로 함부로 백성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었어. 사실은 백성이 아니고 귀족이지만 세금도 귀족들의 동의 없이는 거둘 수가 없었고 헐, 13세기부터 그런 법령을 만들다니 대단한데? 이후 대헌장은 3세기 동안 40차례가 넘는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져 군주의 독단을 막는 도구로 끊임없이 활용되었다. 영국인들의 대헌장에 대한 생각은 후대 왕들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 어떤데? 대헌장을 만들게 한 당사자 존 왕의 이미지가 워낙 개판이라 이후 영국 왕들은 절대 존이란 이름을 쓰지 않았거든. 그래서 제임스 2세, 찰스 2세는 있어도 존 2세 같은 이름은 없지. 어쨌든 대헌장은 이후 영국인들에게 계약과 법제의 기본 정신을 심어주게 되었고 영국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매우 합리적인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존 왕은 리처드 1세의 동생으로 로빈 훗에 나오는 그 존 왕이다.